명작이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입니다. 예비고 1 겨울방학 통합사회 학습법 캐스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이고 현재 고1 선배들이 어떤 양상들을 보였고 뒤로 이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통합사회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합사회란에서 선생님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통합사회는 중학교 사회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죠. 시험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죠. 그래서 이 통합사회는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 측면에서는 중학교 때와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시험의 양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특히 통합사회는 현재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2, 고3 선배들이 배우는 이제 수능형 내신, 즉 뭐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경제 이런 내용들의 어려운 내용들을 끌어와서 이제 부분 파트별로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통합사회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지역적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 수행평가 또는 이제 OX 퀴즈, 팀플형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활동을 이제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수치들을 이제 대학교 입시 전형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방면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근데 선생님까지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 선생님은 사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 커리큘럼, 게스트 이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합사회를 지금 고1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지금 우리가 입학하지도 않았어. 개학하지도 않았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부터 우리가 통합사회를 신경을 써야 될까? 2029학년도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1 때 열심히 공부를 해둔다면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볼 때 그래도 훨씬 더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고1 때부터는 확실한 개념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을 공부함으로써 통합사회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과 수능은 좀 엄연히 다르다 이러한 이제 선입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태까지는 계속 그래왔던 추세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1 내신으로 공부한 이 통합사회 과목이 수능으로도 가기 때문에 어떻게 수능이 출제될지는 모르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지금 달랑 하나 나온 예시문항 있죠. 그거 가지고만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선은 내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3에 올라가서 수능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는 아직은 파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신은 그래도 수능보다는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1년 앞에 쌓여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사회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선생님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선생님이 1년 데이터를 쭉 모아보니까 고3 내용의 수능형 내신도 출제를 하지만 예시문항을 가지고 변형해서 출제하는 학교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학습을 잘해두면 고3까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선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와 성적 산출 시수가 이제 동일해졌죠. 성적을 매겼을 때 파급력이 동일한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고교 학점제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고2 올라가서 어떤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을 할지도 당연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학교에서 볼 때는 시선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고1 때는 다 뭘 해? 공통과목을 공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가기 전 이제 가장 학습하기 좋은 때이다 라고 우선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로 들어와서 아직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부모님께서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뒤에 이어서 설명드려 볼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을 산출을 하는데 동일한 과목이 되어서 우선은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주요 과목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과목이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 이렇게 팁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이 어느 시기이든 우선은 여러분들이 고1이 되기 전 목표는 만점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왔든 그런 거 다 상관없어. 고등학교 되면 다 리셋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물론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을 살려서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못 따라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비관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리셋이니까 이때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중학교 때 암기 과목이고 나 암기하는 거 싫어서 포기했어. 그렇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제 수능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알려주시는 뭐 부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서를 좋아한다라고 싶으면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세대가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고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제 글을 열심히 잘 읽는 친구들이 더 이제 유리한 시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이해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맞는 시험 형태로 변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지만 대학 입시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지금 고1로 올라오기 직전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교 학점제로 들어오기 이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생기부 방향을 잡아야 될지 지금 되게 생각이 많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입시 전형을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심사숙고해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통합사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강의도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로 이어서 1년 선배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캐스트를 제가 촬영을 했지만 이 영상만 보시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일관성 있게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동조형 학습을 하고 주요 과목만 집중하는 게 올해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조형 학습이라는 건 따라한다 라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이번에 국어, 영어, 수학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사회, 한국사 집에서 몰래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받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높지? 쟤는 재능이 많은 친구인가? 머리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회, 한국사 공부 놔버려요. 그리고 이 점수가 그대로 2학기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고3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러면. 그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1년 선배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지냈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인생 역전될 수도 있는 거야. 열심히 하면. 모든 가능성들을 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어리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이대잖아. 그치?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던과는 관계없이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요 과목만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격차가 생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플랜을 세워야 된다. 그 가운데 파급력이 동일한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만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욕심이거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들아, 사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정말 해야 돼. 난 솔직히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 그치만 파급력이 동일한 과목이 되었잖아.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에너지의 반 정도는 통합사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시간 더 확보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하는 만큼 해, 수학만큼 해 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반 정도는 겨울방학 때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학기 중에 들어가서 주요 과목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내용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글, 그리고 많은 글,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지냈던 때와는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여러분들 1년 선배보다는 그래도 이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교과서 탐구활동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기 힘든 내용들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도 겨울방학 때부터 한번 관심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과 애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차피 이거 학기 중에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여기에서 이제 격차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왜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1등급 커트라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 밑에 부연 설명을 적어놨지만 이때 말하는 기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고2, 고3 선배들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1등급이 4%였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누적 11%였죠. 근데 여러분들은 1등급이 10%, 2등급이 누적 34%.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대비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등급이 6%포인트나 늘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등급폭이 커졌으면 그러면 1등급 따기 훨씬 더 쉬워졌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만 많아졌고 기존 1등급 커트라인의 절대수를 선생님이 수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점에서 최대 2점까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고에서는 훨씬 더 많은 등급의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 특히 이제 내신 따기 힘든 일반고 중에서 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급폭이 기존 교육과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래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은 선생님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서논술형 또는 이제 수행평가의 방식들이 많이 이제 다양화되고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서술형, 그 수행평가 중에서 특히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글 쓰는 것도 많이 힘들어. 글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많이 쓰죠? 챗GPT 많이 쓰죠. 계속 AI 쓴다고. 그래서 이제 AI 써서 이제 그대로 내면서 이제 감점된 사례들을 선생님이 이번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선생님이 일관성 있게 모든 캐스트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 캐스트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합사회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되게 복잡한 과목이고 그리고 뭔가 전략이 많고 그런 과목이었으면 선생님이 캐스트별로 다 다른 이야기들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 계속 일관성 있게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순한 과목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잘 여러분들이 체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선생님이 올해 겪어봤어요. AI 사용해서 제출했는데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고 나서 AI 한번 돌려보실 거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이랑 겹쳐? 그럼 AI 돌렸구나. 감점. 그리고 AI 사용해서 두 친구가 답안이 겹쳤어. 옛날에는 얘네 둘이 베꼈네.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 걸 베꼈는지 이제 범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만 감점했다면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둘 다 AI 썼구나. 둘 다 지금 답안이 겹치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선생님이 한번 AI를 돌려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를 찾는 그리고 감점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선생님이 이번에 너무 많이 봤고요. 이 수행평가 감점당한 점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도 현장생들에게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지금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논술형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AI 사용해도 괜찮지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탈구하는 과정들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우리 1년 선배들이 겪었었던 시행착오들이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1 올라가기 이전 겨울방학 때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나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다 계속 쭉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겨울방학 때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로 선생님이 요약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는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를 한번 전단원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 개념 전단원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야 돼서 통합사회까지 못하겠다 라는 친구들은 핵심 단원이 있습니다. 이 핵심 단원의 기준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을 거냐면 선생님이 전달해드리는 이 핵심 단원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단원이 있을 거야. 근데 보통 겹치기는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개념 전단원 학습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핵심 단원들만 선별할 건데 특히 이제 통합사회 1에서 지리 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있어. 이 쾌펜이라는 기후학자, 식물학자 구분해 놓은 이제 기후 5개의 구분, 그리고 이제 기후 5개의 구분별 특징,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이제 기후대별, 뭐 지중해성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 여러 이제 기후대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후대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지. 또는 이제 인문지리 파트에서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여러 이제 종교들이 나옵니다. 이 종교별 특징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한번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와 연결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 단어는 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리고 특히 이제 2학기 때는 특히 이제 정치 파트에서 이제 기본권 파트에서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들이 나오거든요.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별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그리고 또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는 권리구제 헌법소원 또는 위헌심사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있어. 수능 내신을 끌어와서 출제를 한다면 여러분을 어렵게 출제한 학교라면 만약 이런 것들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발췌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도 어렵게 출제되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인 그 교수님으로 재입하셨던 존 롤스라든지 아니면 로버트 노직 이런 학자들의 자유주의 정의관 내에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 또는 경제 파트에서 자산 금융 파트, 특히 이제 뭐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건 어떤 개념들이 있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출제됩니다. 또는 뒤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거 국제문업 이론, 그치? 절대우위 이론, 비교우위 이론. 그래서 절대우위 이론은 애덤 스미스라는 자본주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동일한 양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걸 절대우위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절대우위 상태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한 국가에서 우위가 있다면 무역 발생을 설명하지 못해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나서서 비교의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비교의 이론은 얼만큼 포기하면서 만드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발췌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비교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또 이제 발췌해서 어떤 나라에서 지금 석유가 이제 생산 1등인지 또는 수출 1등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통합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또 그래프 또는 수치를 통해서 어렵게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배들에게 내신 기출 문제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울방학이 되면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 기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이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제는 있거든. 근데 어떤 학교는 문제는 올려 있지만 근데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기출 문제를 확보해서 이제 정답이 체크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 보게 될 통합사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파트별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합사회잖아요. 여러 과목들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는 보통 이제 정치,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이런 게 다 이제 일반 사회에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리, 윤리, 그리고 이제 역사까지 이제 다 통합사회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일반 사회 파트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도표를 많이 출제하는구나, 그래프를 많이 출제하는구나, 수치를 많이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지리 파트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지도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이제 국가별 특징들을 A, B, C, D 이렇게 빈칸을 뚫어놔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3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라는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좀 어렵게 출제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께서 막 원서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먼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험과 연계되는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까지 한번 연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시험과 연계되는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까지 배웠었던 내용들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틀렸어. 당연히 틀리는 거야. 틀려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도 지금 이게 풀리는 문제는 있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예 모르겠다. 지금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또는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 문제 맞추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이런 이제 계기를 한번 다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시험 삼아서 중학교 시험과 연계되는 포인트를 파악해서 한번 그러니까 재미삼아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2에 올라가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과목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는 이제 뭐 세계의 시민과 지리, 세계사, 현대사회와 윤리, 그리고 이제 사회와 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현대사회와 윤리까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2 때 이제 일반 선택 중에서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생기부를 작성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좀 막연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부모님과도 함께 상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또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거든. 왜? 통합사회는 단순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끔, 그게 이제 선생님 목적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말씀드린 내용들을 애정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게스트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고 겨울방학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명작의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